자, 여러분 드디어 유로사이트 100% 활용하기 마지막 편입니다. 1편과 2편에서는 기초적으로 어떻게 검색을 하고 물건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요, 3편 고급편에서는 더욱더 유로사이트의 숨겨진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유로사이트의 숨겨진 기능들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추려봤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서 이 숨겨진 기능들을 모두 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로사이트는요, 이 굿옵션에서 경매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위에 상단을 보시면은 공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부방을 클릭을 하시면요, 경매 기초 지식이라고 나와 있죠. 이 기초 지식을 누르면은 경매란 무엇인가, 경매 절차 찾아보기, 기본 문서 알아보기, 입찰 방법, 대금 납부 등으로 동영상으로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매가 초보이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 동영상을 한 번씩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테마 검색입니다. 자, 유로 사이트에서는요, 원하는 검색 방법으로 원하는 검색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 뭉치가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감정일에서 1년이 지난 물건. 그럼 경매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빠르면 6개월 정도면은 경매가 나오는데, 어떠한 문제점들 때문에 경매 기간이 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감정이 되고 한 1년이 지난 후에 물건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감정일에서 1년이 지난 물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투수 검색을 제가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를 체크하고요, 서울에 있는 물건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1년 전, 2년 전 또는 3년 전 물건들도 나와 있는데요, 유찰도 있지만 신건인 물건도 있죠. 해당 사건은 경매가 나오고 어떠한 문제 때문에 1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나온 물건들입니다. 작년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현재의 아파트 시세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1년 지난 물건들을 여러분 찾다 보면요, 뜻밖의 보물들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로 사이트에서 모든 서류를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부 한정된 정보만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취합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지만, 이 유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 내에 모든 서류를 다 구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방법은 사건을 클릭하셔서요, 보시면 하단에 건물 등기부 등본,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 물건 명세서, 세대 열람 내역서, 부동산 표시 목록, 기일 내역, 문건 송달 내역, 사건 내역,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일이 떼기 위해서는 여러 곳을 다니시고 사이트를 방문하셔야겠지만, 한 사이트에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단축되시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주위 낙찰률을 볼 수가 있어요. 해당 사건을 보시면요, 입찰을 하기 위해서 이 주위에 경매에 나왔던 물건들의 낙찰률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경매 입찰 가격을 작성을 하실 때 낙찰률을 판단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해당 문건에서요, 밑으로 내려보시면요, 동일 지번 매각 물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해당 주위에 나왔던 비슷한 물건들의 낙찰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낙찰가율을 보시면 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어떠한 금액에 낙찰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평균 통계를 내셔서 입찰가 작성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시세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당 물건을 보시고요, 시세를 조사하실 때 많은 분들이 국토교통부나 KB 또는 네이버에 가셔서 따로 시세를 많이 조회하시죠. 사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한 화면에서 보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분들을 제가 보니까 모니터 한 3개에서 4개 정도 놔두고 물건을 조회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사건의 시세를 조회하실 때 이걸 내려서 다시 KB나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 하단 보시면은 시세 그리고 실거래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 해당 물건에 실거래됐던 거래 내역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봤던 거는 상도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였고요, 저희가 받은 물건은 84제곱미터였었고 최저는 4억 7천, 평균은 5억 8천, 최고가 7억 5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실제 84제곱미터에 거래되었던 내역들을 보면은 2018년 8월 달부터 20일까지 7억 3천에 거래가 됐었고, 2018년 8월 11일에서 20일 사이에 7억 3천, 7억 5천, 7억 4천에 거래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해당 물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 대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시세와는 괴리가 많이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시세까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회 동향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 경매를 하시면서 이 물건에는 총 몇 명의 사람이 입찰을 들어올까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몇 명이 입찰한다라는 건 알 수가 없지만 적게 입찰한다, 보통 정도로 입찰한다, 또는 많이 입찰한다, 그런 부분들은 이 유료 사이트의 조회 동향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보셨던 우측 상단에 보면요, 이렇게 조회 동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유료 사이트는 이렇게 조회 동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2주 동안 누적이 2,502번, 그리고 오늘 조회는 197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클릭한 조회 숫자가요 197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볼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유효 조회수입니다. 유효 조회수. 유효 조회수가 뭐냐면요, 실제 해당 물건을 클릭을 한 다음에 5분 이상 이 물건에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를 물건을 조회하시고 권리 분석과 시세 분석을 하실 때 해당 물건을 끄고 하진 않겠죠. 열어놓고 다 조회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분 이상 이 사이트를 열어놨다는 소리는 실제 입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조회를 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19분이 유효 조회했고요. 어저께는 16명, 그저께는 22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물건은 현재 7월 중반대 거래가 되고 있고 감정 나왔던 가격은 5억 9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입찰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회 동향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입찰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올지 적게 들어올지를 판단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 이 조회 동향입니다. 그 다음 7번째, 입찰표를 유효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입찰하신 분들은 입찰표를 꼼꼼하게 수기로 다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내 투자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법원 한 번 가실 때 하나만 입찰하지 않고요, 2개, 3개, 많게는 10개까지 입찰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럴 때 일일이 손으로 입찰표를 작성하신다면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유료 사이트에서는요, 입찰표를 작성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보시면 여기에 입찰표 작성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밑에 입찰표를 작성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자, 입찰 기일도 오늘은 2019년 8월 19일이지만 21일 날 입찰이기 때문에 20일로 저절로 적혀 있고요. 사건 번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그냥 작성하면 됩니다. 성명은 뭉치, 전화번호는 010-1234-5678 입력하시면 되고요. 주소도 쭉 입력하시면 되겠죠. 서울 특별시에서 쭉 입력하시면 되고요. 현재 현금 자기가수표 체크해 주시고요. 입찰자 뭉치.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이 상태로 쓰신 다음에 이 보증 금액과 입찰 가격을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쓰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입찰표를 실수를 하십니다. 어떻게? 0을 하나 더 쓰는 분들이 이런 입찰표에서 많이 실수를 하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요, 분명히 나는 여기서부터 썼는데 0을 하나 더 쓰게 되는 경우예요. 자, 숫자를 조금 빨리 한번 쳐볼까요? 자, 어떤가요? 나는 분명히 억 단위부터 썼는데 숫자를 보시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을 써버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찰표 작성을 잘못하신 분들을 보면요, 법원 입찰표가 거의 전부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A4 용지로 프린트 하신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일 입찰표를 유료 사이트에서 프린트 하시는 거는 찬성이지만 단 2군데의 입찰 가격과 보증 금액은 여러분들이 프린트 하신 다음에 꼭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입찰표를 쉽게 작성하는 법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8번째, 최근 조회 물건이 검색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물건을 보시고요, 로그아웃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물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을 때 다시 주소 쓰고 또는 사건 번호를 기억해서 사건 번호 쓰면 되는데 사건 번호를 기억 못 하셔가지고 일일이 주소로 해당 물건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럴 필요가 없고요. 유료 사이트에서는 다시 로그인을 하시고 최근 본 물건을 클릭을 하시면요, 최근에 제가
봤던 물건들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전에 제가 8월 19일 날 5시 30분에 봤던 상도동 레미안 아파트가 최상단에 떴었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2시에 봤던 물건도 이렇게 물건이 뜨고 있고요.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일일이 조회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째, 폴더화를 지정해 둘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물건들을 일일이 따로따로 지정을 하지 않고요, 폴더화 시켜 놓는다면은 굉장히 찾기 쉬우시겠죠. 이 유료 사이트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 폴더처럼 관심 가지는 물건들을 폴더화해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물건이 관심이 있다라고 보면요, 상단에 보시면은 관심 물건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요, 이렇게 관심 물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관심 물건들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류를 해 놓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폴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의 분류 관리를 클릭하셔서요, 경매 서울 아파트 진행 물건이라는 폴더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추가해 놓고요, 여기에 다시 관심 물건 등록해 놓으시고, 좀 전에 만들었던 폴더가 생겼죠. 그럼 여기에 클릭하고 등록하기라고 등록을 딱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관심 물건으로 등록이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등록이 돼야지만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해당 물건이 변경이 됐거나 뭐 취소가 됐거나 또는 낙찰이 됐는데 얼마에 낙찰됐는지를 여러분 핸드폰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관심 지역을 또는 관심 물건들을 폴더화해서 만들어 놓으시면은 물건을 구분해서 보시는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 유료 사이트에서는요, 실시간으로 낙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구독션 들어가셔서요, 여기 보시면 실시간 경매 결과라고 나와 있죠. 자, 오늘은 현재 결과가 다 끝난 거고요, 개찰 시간에 순서대로 낙찰되는 물건들을 보여줍니다. 이 기능은 제가 언제 사용하냐면요, 법원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내 물건 개찰 순서가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이 기다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 마감 시간이 한 11시 20분까지면 한 11시 정도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가실 때는 경매 순서 또는 개찰하는 방법들을 보시기 위해서 재밌게 많이 보시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어요. 특히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은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제 물건이 거의 마지막에 있는 순서다 그러면은 그 법원에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빠르면 1시간, 늦으면 2시간, 3시간까지도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경매 법정 앞에 전 있지 않고요, 차라리 밖에 나와서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좀 보고 있다든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시간 검색을 보면서 내 물건이 언제 진행이 될지를 보면서 제 물건이 진행될 때 이제 법정 안에 들어가는 거죠. 거의 모든 법정은 기본적으로 사건 번호 순으로 개찰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 경매 결과를 보면요, 여러분 물건이 언제 개찰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북을 전부 가져가진 않겠죠. 그래서 이 기능은요, 스마트폰하고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은 이 기능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기능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방법은요, 구독션 어플을 다운받으셔서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당연히 스마트폰에서도 로그인을 해주셔야겠죠. 로그인 하시면 여기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실시간 경매 결과라는 라인이 나오고요, 이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클릭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법정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서울 북부 3개에 있는 물건들을 입찰한다고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오늘은 경매 결과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뜨지만, 자, 만약에 현재 이 물건이 입찰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 이 물건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물건은 아직 보여주지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뭐 차 한잔 마시고 있다가 제 사건이 입찰할 시간이 돼서 법정 안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이 법원 앞에 힘들게 앉아 계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유료 사이트 숨겨진 기능들에서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많은 숨은 기능들이 있죠. 물론 이 기능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유용한 기능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10가지 기능들이 여러분이 실제 유료 사이트를 보시면서 아마도 제일 많이 보시게 될 기능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꼭 한 번씩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은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고 유료 사이트를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주변에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에게도 이런 사용 방법들을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